안녕하세요. 보라아빠 TV의 보라아빠입니다. 7월 30일 방송입니다. 보라아빠 TV 같은 세상 속 또 다른 세상 이야기. 같은 세상이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보라아빠 TV의 코너입니다. 매번 지금 제가 한 18번째 방송인데요. 방송할 때마다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 녹화를 누르고 다시 하고 이거를 몇 번을 반복하고 나서야 겨우 입을 떼게 되는데요. 정말 방송을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나올까요? 제가 오늘 지금 이제 말씀드릴 방송은 제가 이거를 또 보기를 전체로 안 했네요. 계속 이게 조금 작은 실수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 일단 오늘은 제가 다른 시도를 해보는데요. 지금 이슈나 뭐 뉴스 뭐 아니면은 주식이나 경제 뭐 기업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봤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은 당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진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관점, 다른 관점에서 보는 시각을 가져야 스스로 이거 그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 관점을 무조건 넓힌다고 해서 바로 지금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시작이죠. 공부의 시작을 하는 어떤 큰 지침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좀 두리뭉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간단하게 어떤 정보를 얻어서 그 정보, 그 가치 있는 정보를 단순하게 단어나 어떤 지엽적인 걸로 얻을 수 있는 건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긴 이야기지만 거기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만 한다고, 그래야지만 진정한 가치 있는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첫발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세계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게 아니라요. 간단한 맛보기 정도를 뭐 알려드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우리 한반도. 예, 세계적 관점에서 우리 한반도를 바라볼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보는 시각이, 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볼턴이 이제 우리나라, 뭐 일본과 우리나라를 올 때, 뭐 언론들에서 볼턴이 한일 관계를 중재하러 온다 그럴 때, 제가 제 방송, 그 과거 방송을 보시면은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딱 잘라서 말하긴 힘들지만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우스운 얘기죠. 볼턴이 미국 안전보좌관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일본의 지금 갈등을 중재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죠. 이게 무슨, 어쨌든 그런 거를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이유가, 지금 미국이 움직이는 거, 미국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지금 미국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우리 한반도 주변, 우리 중심으로만 바라보면 절대 알 수 없어요. 근데 세계적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 미국이 뭐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지, 중국이 왜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이런 갈등 양상이 나타나는지, 러시아는 또 왜, 그리고 일본도 왜 움직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사는 게 바빠서 그렇죠. 사는 게 바빠서 우리 중심으로만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에 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앞으로 계속 이런 뉴스들이나 사건들이 일어날 개연성이 지금 높아요.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서 이제 흔들리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으시려면 이런 원칙이나 진짜 대전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뭐 언론들이나 지금 유튜브 방송도 그렇고 5분 동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해도 되나? 좀 부담이 되는데요. 근데 좀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이게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무슨 얘기를 한지 그리고 거기에서 얻으실 수 있는 분들은 얻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는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유튜브나 방송들은 자극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니까요. 그리고 관련된 키워드 관련돼서 이슈 관련된 당장의 시급한 이슈도 관련돼서 방송을 계속 만들어서 조회수를 늘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지금 이 보라빠 TV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방송을 해보면 어떠냐?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제 미천 중에 하나니까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미천 중에 하나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아깝긴 하지만 근데 이거 제가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거 알려드려도 이게 첫발인데 이걸 알려드려도 사실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또 비관적인 것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시작이거든요. 이걸로 시작해서 스스로 계속 공부를 해나가고 파헤쳐야지만 진짜 세계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희열이나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제가 하는 말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답이 단편적이거나 단어나 이런 게 아니고 스토리예요. 세상에 아주 복잡한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돼 있는 세상에 이런 답이 단순한 단어나 뭐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사실은 단어들이 들어있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들만의 단어죠. 그 단어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드렸던 몇 번은 뭐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FOMC 회의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고 그거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뭐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어요. 이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었네요. 세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우리 한반도, 패권 중심 우리 세계의 진실. 우리 세계의 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드릴 거고요. 미국, 일본, EU, 중국, 러시아. 이제 뭐 세계의 지금 5대 뭐 강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EU는 어쨌든 뭐 연합체고 경제 관련된 거지만 뭐 EU 플러스 뭐 영국 정도면 그냥 미국과 EU 하면 서방 세계. 뭐 일본까지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뭐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러시아 이들을 하면은 이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패권을 다투는 나라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들이 바라보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7월 29일 제가 이거 29일 됐네. 29일 날 제가 어저께 방송하려고 계속 준비를 했는데 다시 하루가 미뤄졌어요. 한번 방송을 녹화를 다 하고 좀 미진하다 싶어서 다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네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새로운 뉴스들에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왠지 모를 불화감을 느끼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뉴스가 쏟아지고 있죠, 지금. 뭐 일본 관련된 뉴스, 뭐 중국 관련된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뉴스, 뭐 거기다가 갑자기 뭐 뜬금없이 러시아가 뭐 중국하고 연합훈련하면서 독도 삼국을 침범하고 도대체 왜 이러나, 왜 이러는 거야? 이런 불안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 중심으로만 보면 얘네들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다들 일본, 중국, 뭐 러시아, 미국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큰 관점에서 보여드리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아빠 TV에서는 근래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에도 중심을 잃지 않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넓이와 시간의 깊이는 같은 이야기를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관점을 넓히고 거기다가 시간의 깊이까지 더하면 전혀 다른 시각이 돼요. 지금 이 패권 국가들이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지, 그 패권 국가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아작이 났으며, 그리고 또 우리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순간으로 다가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뭐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입체성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진실에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느끼기엔 이렇습니다. 진실의 안경 같은 것이죠. 안경을 쓰면 세상에 진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안경을 쓰지 않고 있는 분들한테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더 이상 제 얘기를 듣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짧은 답을 제공해주는 정보의 호수를 향해서 다시 나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가시겠죠.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얘 도대체 이렇게 하시고 나가셔서, 제가 아까 말한 자극적인 소재들, 지금 당장에 관련된 이슈에 관련된 것들, 물론 그런 이유는 있어요. 제가 봤을 때도 뭐냐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된다는 광박관념과, 그래서 그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뭐 투자를 하시던 아니면은 뭐 지식을 넓히시던 그거에만 집중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자신이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게 진짜 제가 생각할 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얻는 거,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거,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알려드려도 제가 생각에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지만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다른 방송을 찾아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이야기 속에는 명쾌한 답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 속에 담긴 의미를 스스로 찾는 사람만이 답을 얻으실 겁니다. 제가 이게 답이다라고 뭐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가 지금 이제 지도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 이야기 속에 그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그러면 어떤 느끼시는 바가 있다라면,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는 힌트들 스스로 공부를 해야지만 자신이 진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은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는 분 중 한 분이라도 제가 드리는 힌트들을 이용해서 세상의 진실에 대해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야기에 대한 공부, 스스로 계속 하여야 한다는 것, 이 스터디를 계속 하여야 한다는 것, 한 단어 속에 내포된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만 그 이야기에 담긴 진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오프닝이 너무 거창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프닝만 13분이네요. 이거 다시 찍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먼저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정리해보고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각기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 벌이고 있는 북미 관계, 미국과 중국이 무역을 두고 벌이고 있는 미중 관계, 미국을 상대로 연합전선을 펼치고 있는 중러 관계, 우리나라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벌이는 한일 관계, 한일 갈등의 사이를 파고드는 한러, 러일 관계 등 관계들이 넘치고 있죠. 여기에 뭐 지금 북한과 각 나라들의 관계까지 뭐 얘기를 하면 입이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동북아는 현재 태풍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북한에 관련된 뭐 이제 변화나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 미리 지금 다 포석을 하고 있는 거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장기판의 모든 말들이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모든 말들이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국이. 그래서 이제 한 판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전 지구적인 관점으로 제가 이제 넓힌 건데요. 관점을 이제 넓이를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시적인 관점, 거시적인 관점, 뭐 미시적인 관점은 자신 내 지금 이제 그냥 저희가 개인적인 관점에서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뭐 이걸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뭐 원자 뭐 분자 뭐 이런 식으로 가고 뭐 거시를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면은 뭐 우주로 가겠지만 저 이제 그 부분이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에서 따져보면 자신 내부의 문제나 제 자신의 근접한 문제들에 몰두해야 되는 이 미시적 관점. 예, 보통 다 몰두를 해야 되고 저희가 생활하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구조상 대부분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이런 두리뭉실한 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 아유 뭐 너는 여유가 있어서 아니면은 진짜 저거 하는구나 너가 이제 심심하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데 사실은 그런 제가 지금 말하는 그 거시적인 관점으로 넓혀봐야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에 진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상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실에는요. 그래서 하지만 세상의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첫발은 관점을 점점 넓혀 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관점을 넓혀 보겠습니다. 많이도 아닙니다. 딱 전 지구적인 관점까지만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사실에 대한 공부는 여러분 스스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뭐 지도를 보면서 몇 가지 사실들을 얘기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많은 설명을 하진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고들면 지금 이게 지금 어떠한 큰 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들을 하나로 꿰어가는 재봉사 역할에만 충실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만든 지도를 보며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만든 지도를 바로 전에 지금 제가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가 보여드리면 이건 제가 만든 지도고요. 이거는 구글 지도입니다. 제가 좀 올리고요. 이게 저희가 살고 있는 서울입니다. 서울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가 저 미시적인 관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동네, 뭐 우리 집, 우리 주변 사람들 중심으로 본다면 멀리서 일어나는 일은 사실 뭐 저희하고 상관이 없는 일로 보여지겠죠. 근데 우리가 어디 살고 있는지를 조금만 넓히기 시작하면 여기 이제 서울이 보이죠? 저기 북한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거의 포항까지 보이고요. 한 번 더 넓히니까 북한과 우리나라, 울릉도, 일본, 중국이 보이기 시작하죠. 더 넓히면 이쪽에서 러시아가 보이고요. 중국, 동북아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데죠. 우리나라 중심으로 얼마 전에 있었던 러시아 영공 침범, 독도상공으로 침범을 했죠. 중국에서 연합훈련하면서 이쪽으로 나와서 거의 동해상공까지 갔었죠. 카디지를 침범했었습니다. 얘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보시면 아십니다. 더 넓혀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넓히냐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데죠. 전 지구적인 거죠. 더 넓힐 수 있지만 여기에서 지금 멈춰서 보시면 우리 중심으로 보면 지도가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이시죠? 근데 만약에 스페인을 중심으로 보면 스페인에서는 중심은 이런 지도를 볼 겁니다. 자신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봤을 때 다른 시각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뭐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도 관심 별로 없습니다. 분명히 뭐 나오긴 하지만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로 엮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 남미에서 일어나는 일, 베네수엘라 지금 뭐 난리 난 거 얘기 그냥 먼 나라 이야기로만 알고 있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뭐 그렇게 관심이 없고 하나로 깨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당연히 전 지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어떨까요?
러시아도 당연히 전 지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도 전 지구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러시아나 미국처럼 아주 그냥 일반적인 넓은 시각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예전에 이미 좀 그 시각 자체가 넓었죠. 2차 세계대전 일으키면서 태평양, 하와이를 공격하고 미국과 전쟁을 하고 독일과 동맹을 맺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전 지구적인 관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일부 사람들은 가지고 있겠지만 아무래도 내부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한 우리의 시각 자체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을 겪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이거 보십시오. 지구입니다. 전 세계가 존재하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건이 틀리다는 겁니다. 제가 만든 지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 갑자기 가까워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고요. 일본, 중국, 러시아 이렇게 보입니다. 좀 넓혀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죠? 파란색 선이요. 여기 파란색 선이 막 왔다 갔다 하죠. 일본과 어디가 연결돼 있고, 여기 지금 이게 제가 이제 방어선을 쳐놓은 건데요.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방어선은 아니죠. 미국의 개념상의 방어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대만 이렇게 방어선을 치고 있죠. 그럼 어디를 상대로 방어선을 치고 있을까요? 여기 빨간 선 보이시죠? 이게 얼마 전에 어떻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훈련을 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충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의 작전 권역과 미국의 방어선이, 예전에 6.25 때 이제 우리나라가 6.25가 결국에 일어나게 된 거,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배운 거는 미국에서 에치스 라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방어선에서 제외하면서 이제 그런 오판을 준 거죠. 오판을 줬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또 역사가 반복되고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방어선이 있다고 이제 가정하고, 당연한 거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리고 보시면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전선을 펴고 있다고 지금 제가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파란 선은 EU, 군사적으로 나토와 미국이죠. 이런 겁니다. EU와 미국이 연결되어 있고요. 일본이 또 연결되어 있죠. 당연히 우리나라도 연결되어 있지만 지금 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렇게만 표시했습니다. 4개국을 중심으로요. 여기에서 지금 관점을 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넓혔잖아요. 근데 시간적으로 넓히는 부분, 지금 여기에 제가 지금 보면은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그 다음에 시리아, 리비아, 그 다음에 이거는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제가 지금 이거 할 얘기는 아닌데 표시는 해놨어요. 지금 분쟁 지역들, 이스라엘,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짜잘한 것들은 지금 뺀 거예요. 분쟁이 엄청 많습니다. 대만, 홍콩 지금 시위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죠.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냉전 시대 때 쿠바, 베네수엘라, 작은 것들만 이렇게 봤는데요. 시간의 깊이를 넓혀보면
우크라이나 이제 제가 이거 해놨는데요. 2008년 조지아가 먼저네요. 조지아가 이제 그루지아입니다. 제가 지금 해드리려는 말은요. 그루지아에서 2008년에 이제 러시아가 침공을 하고요. 뭐 이야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따지면 뭐 그루지아 얘기는 조금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그루지아에서 독립을 원하는 두 개 지역에 대해서 그루지아가 그러니까 조지아가 이제 자신의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난 거죠. 내분이 일어난 거를 군대를 이제 진주를 시켜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러시아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들이에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지역들의 특징이 러시아에서 독립한 나라들이라 지금 러시아계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들이 먼저 분쟁을 일으켜요. 우리 독립시켜달라. 그러고 나서 이제 조지아나 우크라이나는 그렇게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러시아 군이 들어와서 이제 국민 투표를 하고 합병을 시켜버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조지아 같은 경우에 원래는 미국이 지켜준다, 뭐 국방장관이 약속하고 뭐 미략이 있었다, 뭐 그래서 이제 조지아가 움직이는데 실제로 러시아가 빠른 속도로 침공을 하자, 전쟁 일으키자 미국은 발을 빼죠. 보통 강대국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약이나 뭐 각서 뭐 여러 가지 것들 이런 서면들을 휴지 조각처럼 이제 버리죠. 실리를 위해서라면은 뭐 그런 것들은 버릴 수 있습니다. 이 외교는 이런 국제 정치는 정글이라 뭐 바로 버려버려서 조지아는 결국에는 조지아 전체는 아니고요. 아파지아랑 나무세티아 러시아에 병합되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크림반도 러시아에 병합됩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 문제 관련돼서 더 큰 문제인데 좀 부각을 받는 문제인데 2014년이고요. 그 이제 러시아 크림반도에 병합되는데 1993년 우크라이나 뭐 벨라루스 뭐 이런 그 원래 소비에트 연방 구소련에서 이제 독립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 독립을 하면서 핵무기를 가지고 이제 독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막 독립을 했을 때 뭐 전 세계 핵전력의 순위로 따지면 3위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경제 사정은 엄청 안 좋죠. 뭐 물가가 뛰고 뭐 이러는데 결국에는 러시아나 미국이나 영국이 3개국이 뭐 독일도 껴있긴 한데 어쨌든 3개국이 우크라이나의 이제 안전을 보장하는 부다페스트 각서라는 걸 써주고 우크라이나에 가지고 있는 핵을 폐기해요. 몇 년에 거쳐서 이제 폐기해서 전부 다 빼고 뭐 대신에 우크라이나에 뭐 경제적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영국, 뭐 미국이 침공하지 않겠다. 뭐 그 중에서 뭐 누가 침공을 하면 뭐 지켜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근데 러시아가 이제 침공을 했을 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제 다른 유럽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켜줬느냐면 다 이제 뭐 모르쇠를 한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이 예로 봤을 때 북한이 이거를 알고 있는데 이제 하겠느냐? 2014년이잖아요, 불과. 핵을 포기하겠느냐?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볼만한 내용이 뭐 리비아도 핵을 포기하고 물론 이거는 리비아는 다른 문제가 있긴 한데 어찌됐건 핵을 포기하고 결국에는 이제 정권이 축출당했다라는 점. 뭐 그런 부분에서 안 좋은 예시를 주고 있고요. 뭐 시리아는 지금 현재도 전쟁 중이죠. 이제 내전 중이죠. 근데 뭐 정부군은 러시아에서 지원하고 반군은 미국과 서방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끝나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라인을 보면 그루지아, 시리아, 뭐 이라크, 이란 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전선이 하나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유럽에서 또 러시아와 뭐 서방 국가의 전선이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 러시아를 지금 어쨌든 제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미국도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결국에는 적의 적은 동지라고 같은 편이라고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은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합동 훈련을 하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미국도 어떻게 미국한테 날리는 이제 경고죠. 예, 위협이고요. 이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 라인, 일본과 한반도 라인을 날르고 뭐 훈련하는 거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서 난리를 치니까 미국도 불안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지금 강력하게 우리 쪽에서 지금 앞으로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 북한의 핵 폐기와 관련돼서 어떤 소용돌이가 칠 수, 지금 이제 뭐 최악의 경우는 진짜 뭐 분쟁 지역화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뭐 북한이 어떤 식으로 개혁 개방되느냐, 어떤 식으로 핵 폐기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러면 중국은 이제 저 내용을 보시면 제가 이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한 거, 러시아와 미국이 지금 부딪히고 있다. 조지아, 우크라이나, 시리아. 예. 중국과 미국을 보면 중국의 1대1로를 제가 그림으로 다 그렸어요. 이거를 제가 이 지도에다가 그리면서, 예. 1대1로는 해상 실크로드와, 예, 해상 실크로드, 이게 해상 실크로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상 실크로드가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들어가고요. 네덜란드로 가서 독일을 거쳐서 모스크바로 갑니다. 육상 실크로드는요, 모스크바에서 쭉 돌아가지고 하얼빈을 거쳐서 베이징으로 들어가서 시안, 우르무치, 키르크자니스탄 쭉 지나가서 뭐 터키, 이스탄불 쭉 지나가서 모스크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한 라인이죠. 위 육상 한 라인, 해상 한 라인 1대1로인데요. 결국에는 중국에 가진 장점은 지리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상대로 봤을 때요. 이제 잠시만요. 미국을 상대로 봤을 때 미국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 이 아시아와 중동, 유럽, 뭐 아프리카가 다 연결되는 이쪽에서 떨어져 있죠. 지금 미국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사실 이제 뭐 중남미 그리고 남아메리카고요. 실제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커다란 지금 경제 공동체라기 경제 구역 하나로 엮을 수 있는 곳에는 미국이 지리적으로 약점이 있거든요. 중국이 그것을 파악하고 자신의 이점을 살리기 위한 게 사실 1대1로라고 볼 수 있어요. 1대1로를 하면은 중국이 이런 지역에 대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아프리카, 러시아 이런 데 대해서 이득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장기화되면 미국은 당연히 중국한테 앞질림을 당할 거다. 뭐 이런 전략인데요. 지금 이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이제 추월을 방치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협상,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요. 러시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가 구소련 시대가 지나고 이제 러시아가 뭐 석유나 이런 걸로 경제가 살아나면서 천연가스나 그러면서 뭐 이런 우크라이나 뭐 조지아 이런 데서 이제 분쟁들이 일어나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미국과 뭐 그다음에 유럽과
분쟁을 겪으면 갈등을 겪으니까 이제 제재를 당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러시아, 중국. 이런 관점,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라인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서 러시아가 뭐 왜 이 중국과 훈련을 하고 왜 우리 영공을 침범했냐? 러시아의 전 세계적인 그런 전략과 전술을 생각을 하면 우리 지역을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지금 그 러시아가 지금까지 해온 형태를 보면은 아주 작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병합하고 뭐 아니 그러니까 크림반도 병합하고 아파지아 뭐 저 뭐냐 나무세티아 병합하고 시리아 정부군 뭐 편 들어서 미국하고 싸우고 이러고 있는데 이 라인이 여기 제가 지금 말한 게 전선이 두 개. 우리 쪽에서는 사실 지금까지는 조용한 편이었지만 문제가 된다면 러시아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러시아가 뭐 이쪽을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러시아가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요,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죠. 중국은 1대1로나 뭐 어쨌든 미국을 견제하고 러시아와 편을 먹고 같이 지금 움직이면서 결국에는 웅크리고 있지만은 군사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러시아에 비해서는 중국은 훨씬 좀 떨어지죠. 투사력이나 그리고 이런 전략이나 지금 어떤 거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지금 넓히고 있지만 뭐 아프리카에 많이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략적 거점 뭐 경제적이든 군사적이든 뭐 지부티항 뭐 이런 데 많이 투자한다고 하고요. 뭐 케냐, 스리랑카, 인도 콜키타,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각 거점들을 만들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지금 하는 행태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아주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서 뭐 어떻게 될 거다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넓혀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지엽적인지에 대해서 좀 느껴보시라고 이렇게 지도에다가 뭐 그려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우리나라 말이 있죠. 요즘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그저 우리나라 중심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 이면에 담긴 진위를 알아차리기 어려울 겁니다. 세계적인 관점에서 패권을 다투는 국가들의 국지적인 행동만으로 그 진위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조선 말기, 6.25 전쟁 모두 우리가 세계의 진실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맞이한 파국의 결과입니다. 현재 러시아, 중국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일본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이전 방송에서 일본의 진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방송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글에 태그를 올려놓겠습니다. 세상을 더 멀리 보고 더 넓게 보는 보라아빠 TV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보라아빠 TV의 보라아빠였습니다. 오늘 방송이 제가 좀 너무 길어진 면이 있는데 제가 방송이 익숙치가 않아서 시간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물론 문제가 엄청 많겠지만 뭐 제가 지금 집에서 방에서 새벽에 이렇게 그 뭐냐 런닝구라고 하죠. 런닝구를 입고 방송을 해서 이게 신뢰가 가겠느냐 뭐 이 지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지금 워드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그래서 제가 또 좀 심심하실 것 같아 이 방송 얼굴까지 저거 했어요. 그러니까 좀 생동감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생동감을.
그리고 제가 지금 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내용을 하는 것 같지만 세상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요. 어, 세상을 제가 앉아서 뭐 말리를 보고 뭐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옛날 얘기고 지금은 보려면 볼 수 있죠. 그 단어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진위를 파악할 수 있다면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게 100% 맞거나 뭐 그렇진 않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정보를 각색한다 그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뭐 세상에 반영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계속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이나 뭐 방송하는 거 진짜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뭐 일반적이진 않아요. 일반적이라면 세상 이렇게 보려고 여기 앉아가지고 이러진 않겠죠.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심으로 봤을 때는 다른데 뭐 그냥 친구들 어떤 친구가 얘기하는 건 뭐 덕후다 뭐 이러겠는데 뭐 세상 이야기 덕후고 세상을 보는 관점의 덕후라면 그건 저는 칭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방송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들에게 도움도 되고 그리고 지금 유튜브가 굉장히 세상에서 곽강받고 있는 지금 세상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저도 공부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또 제가 이제 다른 부분, 다른 채널을 또 준비 중이긴 한데 또 시도를 해보고 제가 그 영감을 얻는 것들에서 또 시도를 해보고 예, 뭐 이러려고 지금 방송을 한 거고요. 하는 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뭐 이 방송은 저는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라아빠 TV는 제가 다른 채널들을 만들고 또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이 보라아빠 TV는 제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려 그러냐면요. 뭐 아주 많이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뭐 주식 시황 관련된 거 그러니까 뭐 단위로 나누면 이렇겠죠. 뭐 기업 분석, 시황 분석, 뭐 이슈 분석 그리고 지금 이것처럼 아주 이거는 제가 지금 만든 거 히어로물이라고 만들었어요. 저도 이제 책을 보고 또 유튜브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뭐 1개월에 한두 번씩 히어로물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다른 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뭐 만들자고 하면 하루에 3편. 그러니까 이거 말고요. 히어로물은 제가 생각하기에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지 고민하고 1개월에 한두 번, 뭐 1년에 제가 생각할 때 뭐 10번, 12번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뭐 근데 이제 편수로 따지면은 뭐 주식 방송 같은 경우에 뭐 시황 분석 하루에 맨날 할 수 있겠죠. 맘만 먹으면. 뭐 기업 분석도 뭐 하루에 하나든 뭐 이틀에 하나든 뭐 기업 분석 해가면서 맞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뭐 이슈 분석 이슈가 있을 때마다 뭐 며칠에 한 번씩 해드리면은 뭐 하루에 한두 개, 두세 개씩 계속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를 해보고 저도 지금 그런 식으로 분류는 해놨고 그렇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하려고 합니다.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채널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좀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뭐가 어떤 부분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해주시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했고 또 저와 다른 얘기 제가 가진 또 내가 이런 부분을 못 보고 있었구나 이런 거는 저한테도 도움되는 내용이잖아요. 저도 또 발전을 하고 공부를 또 할 거고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아직은 없어서 아쉬운데 혹시라도 의견 있으시면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사족이 길고 방송이 길어졌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뒤로 가면서 아무래도 그 중복된 내용이나 뭐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고 문의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은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라아빠 TV의 보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